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진정 먼저 전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Daddy is back. 아빠가 돌아왔다. 트럼프. 지금 관세 전쟁 통해서 아빠가 돌아왔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고 저는 관세 정책 100% 지지합니다. 트럼프. America is back. 미국이 돌아왔다. 제가 왜 관세 정책 지지하는지는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국이 그동안에 수십 년간 얻어 터진 거고 모든 나라가 미국 상대로 돈을 다 많이 이렇게 뜯어낸 거죠. 뭐 잘한 거죠. 한국 입장에서도 잘한 거고 일본 입장에서도 잘한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미국 정치인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미국 정치인들이 이렇게 다른 국가들이 미국 상대로 무역 흑자 올리고 미국은 무역 적자뿐만 아니라 아웃소싱을 통해서 중산층이 무너졌죠. 특히 이제 러스트 벨트가 그래서 형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미국이 나쁜 놈들이다. 아, 관세 왜 때리려고 그래?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미국 정치든 한국 정치든 모든 정치든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지, 왜 트럼프 같은 리더가 없는지, 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됐는지는 이번 관세 정책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건데 관세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미국 역대 최고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렇게 못하거든요. 후원금에 묶여 있기 때문에 꼭두각시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조지 W. 부시나 오바마나 바이든이나 얘네들은 다 그냥 꼭두각시였고 트럼프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관세 정책을 펼치는 거는 정의로운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상대로. 그래서 남쪽 국경을 닫는 거고 북쪽 국경 닫는 겁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나 이렇게 합법 거주자보다 더 우대를 받아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정신 나간 주는 운전면허증까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 운전면허증 누구한테 발급했는지 그거 다 토해내라고 지금 법무부가 뉴욕주 압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 그동안에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또 지난 주말에도 제가 굉장히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예. 토요일에는 이제 뭐 강연 준비하고 일요일에 이제 제가 고등학생들 한인 2세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그리고 학부모들도 오셨었는데 제가 홍보를 할 걸 그랬어요. 예. 좀 자녀들이 많이 오게. 저는 이제 이미 교회에서 그게 정해져 있는 학생들이 있는 줄 알았더니 원 기자님께서 그거를 방송 통해서 더 소개를 해 줬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했는데 예 제가 일요일에 동양선교교회에서 LA 한인타운 동양선교교회에서 한인 2세 학생들하고 그 학부모들 대상으로 미국 언론 역사에 대해서 강연했는데 제가 한 2 시간 강연한 것 같아요. 2 시간 강연하고 또 강연 끝나고 또 이제 그 저를 초청하신 분하고 또 식사도 이제 한 2 시간 같이 했는데 예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예 그리고 월요일에도 또 프로그램 이렇게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큰 도움이 될 분들이 늘 또 만나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방송 못 올리는 날에는 제가 노는 게 아니라 또 관련 그런 행사들 참석차 방송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라구나 힐스 갔다가 LA 한인타운에도 또 어떤 이벤트가 있어 가지고 다녀왔는데 예 그런 얘기들은 차차 제가 여러분께 풀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트럼프가 중국 상대로 중국하고 이제 디커플링 완전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한테 104% 관세 때렸는데 정말 잘한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기립박수 받아 마땅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너무 미국 상대로 그러니까 중국 잘못이 아니에요. 트럼프도 그랬어요. "중국 사람들은 똑똑하다. 미련한 건 미국 사람들이었다. 정치인들이 바보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역 적자가 몇 조 달러가 쌓일 정도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느냐. 미국 리더들이 다 반역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는 그동안에. 그래서 이런 경상수지 제대로 잡지 않으면은 이거는 미국이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한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트럼프가 왜 이런 관세 정책을 펼치는지. 지금 미국이 국가 부채만 37조 달러인데 여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무역 적자예요. 무역 적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도 저는 트럼프 이외에는 없다고 봐요. 트럼프 이외에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 자체가 없습니다, 미국에. 예. 그거를 많은 국민이 알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밖에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딥스테이트 상대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밖에 없다고도 믿었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이번에 관세 엄청나게
관세 폭탄을 터뜨렸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지지율은 데일리 메일에서 조사했는데 지난주에 49%, 이번 주에는 53%로 4%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거 어디에도 볼 수 없어요. 조중동 연통. 뭐 맨날 트럼프 까기 바빠가지고 그런 트럼프 같은 위대한 대통령을 맨날 이렇게 까는 그런 언론들도 굉장히 사악한 거예요. 조중동 같은 그런 MBC 그 JTBC나 뭐 미주 한인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사악한 거예요. 트럼프가 얼마나 올바른 일들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고 부정부패랑 맞서 싸우려고 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조작된 거에 대해서도 그 제대로 그 낱낱이 파헤친 기사가 한두 개 정도 있었는데 하나 봤어요. 제가 KBS 옛날 몇 년 전에. 근데 후속 보도가 없으니까 탄력이 안 붙고. 자,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 상대로 관세 폭탄 터뜨렸죠. 자, 보시면은 아주 시원하게 104% 폭탄 공식화했습니다. 중국이 왜냐하면은 이제 싸가지 없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중국이 그동안에 관세를 너무 많이 적용하고 비관세 장벽을 세워서 미국이 중국에서 제품을 팔지 못하고 있는데 너네가 보복으로 34% 똑같이 관세 적용하겠다고? 야, 웃기지 마. 우린 여기다 50%더 올릴게. 총 104% 폭탄 공식화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행정명령 50% 포인트 상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트럼프는 취임 직후 2월 초 이른바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 반출을 문제 삼아서 이건 중국이 미국 죽이려고 만든 약 맞아요. 펜타닐 20%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로써 100%가 넘는 관세 폭탄을 맞게 됐다. 중국하고 이렇게 손 털어도 손해 보는 쪽은 중국입니다. 미국보다는. 미국도 손해를 전혀 안 보는 건 아니고 당연히 관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고통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도 그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상호 관세는 9일 오전 0시 1분 바로 발효가 됩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을 보면 중국 관세위원회가 10일부터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34%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 보복에 대응해 중국에 부과되는 관세를 인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 폭탄 터뜨리겠다 그러니까 70국 이상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에 접촉을 했습니다. 제발 좀 이거 바꾸자. 내용이 너무 세다. 이렇게 이제 나서는 거죠. 한국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하고 28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소셜 미디어 글을 통해서 조금 전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과 훌륭한 통화를 했다. 우리는 한국의 엄청나고 지속 불가능한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LNG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 투자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 비용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 나라 모두 훌륭한 협상을 이룰 수 있는 여건과 가능성이 마련돼 있다. 그들 최고팀이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상황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8일에서 9일 미국을 방문합니다. 자, 한국에서는 또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마은혁 급진 좌파. 진짜 헌재 미치겠어요. 예,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을 했습니다.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할 수 없도록 그 금지법을 민주당 법사위가 통과시켰습니다. 아주 그냥 독재예요, 국회. 완전히 그냥 자기네 마음이네, 자기네 마음. 모든 게.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대선 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그 대선 후보들 중에서 그래도 배신하지 않고 자기 정도를 지키고 윤통 초반부터 이렇게 탄핵 위기 속에서도 초반부터 이렇게 지지해준 저는 김문수.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제일 낫지 않나 싶은데 경선에서 누가 이기든 결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권에 있었던 강성 진보 출신 아닙니까? 사실 김문수 후보가. 그래서 저는 진보를 아는 보수기 때문에 더 탄탄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명은 이제 정과 사범인데 김문수는 이제 청렴 결백한 후보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들이 사실 인성보다는 능력을 더 저는 중요시하지만 이재명은 정말 인성에서 너무 좀 심하게 나갔다.
그러니까 청렴 결백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오늘 그 출마 선언하면서 피고인 이재명 상대는 깨끗한 내가 제격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워낙에 인성에 이제 문제가 많고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내가 제격이다. 이 카드로 나서는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아니면 뭐 다른 후보 오세훈 후보 아니면은 황교안 후보 무소속이죠. 아니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전 누가 나오든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정치판이라는 거는 이겨야 되거든요. 누가 제일 이재명 상대로 잘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뉴스 보면은 그냥 코미디 같아요. 예. 수원 공군기지 전투기 무단 촬영한 중학교 중고교생이 아버지 공안이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대요. 이래도 간첩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체포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주식시장이 무너지면은 미국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주식 그 중산층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주식 93%가 상위 10% 부자가 독식하고 있다. 여러분. 그리고 하위 50%는 전체 주식시장의 1%밖에 안 돼요. 자 이렇게 나오죠. 주식시장은 부자들만의 잔치. 소득 상위 10%가 93% 보유. 하위 50%가 미국 주식 보유 비율 전체 1%에 그친다. 이렇게 잘못된 게 있으면 이걸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근데 이걸 고치는 건 또 마다하고 사람들이 고쳐야 돼요.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산층, 내가 중산층 노동층의 대통령인 게 자랑스럽다. 이거예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시킨 이유가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전체 투표에서도 이기게 했고 경합주 싹쓸이승 하게 만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중산층 대통령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승리를 가져오고 중국은 몰락시키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망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그리고 미국이 다시 부강해지고 제조업 강국이 되기를 바라는 게 바로 트럼프 2기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